왜 이렇게 무기력을 느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기력을 타파할 수 있을까? 무기력증에서 나오려면요, 일단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수용하고 존중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무기력증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무기력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비다의 유익한 TV의 나비다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들하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무기력을 많이 느낀다라는 질문. 왜 이렇게 무기력을 느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기력을 타파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력.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 이게 무기력이래요. 그럼 무기력이란 단어만 딱 들을 때는 이거 문제인가요, 이게? 아니,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힘이 없으면 일을 안 하겠죠. 그걸 안 하겠죠. 쉬겠죠. 그런데 아마도 현대인들에게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면 아마 이게 어떤 증세로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기력증이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네. 무기력증이란 사람에게 나타나는 무기력함, 회의감, 피로감, 의욕저하 등의 일련의 증세. 우울증 초기이거나 우울증과 동반해서 나타난대요. 이건 증세죠. 일련의 증세. 그러면 무기력증이 있을 경우 어떤 증상이 있는가 또 정리해봤습니다.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데요. 부정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늘 달고 산대요. 일단 무기력증이 오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신체적으로 병을 동반하기 쉽대요. 요즘 바이러스 문제가 큰데 어쩜 무기력증이 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랑도 연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식욕이 지나치게 늘거나 혹은 식욕이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그리고 피로감이 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고립되고자 한대요. 무기력증이 생기면 고립되고자 한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과민 반응이 늘어난다. 이게 무기력증의 증상이래요. 일단 사전적 의미는 이런데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혹은 나 무기력증이야 라고 그냥 꼭 진단을 받지 않아도 말을 한다면, 첫 번째로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게 오래 지속되면 보통 무기력으로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이 남이 바라는 나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바라는 대로 계속 사는 것이 또 지속돼도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이걸 무기력증, 무기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맞나? 이거를 막 대단한 문제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기운이 없는 것이 무기력이라면 그냥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다가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됐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이제 문제가 내 안에 있는가, 내 밖에 있는가? 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나에게 없을까요? 내가 요즘 좀 체력이 떨어졌나? 혹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내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너무 많은 걸 푸시하나?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해내라고 하나? 환경적으로 지금 뭔가 스트레스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나? 이런 걸 밖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사실 무기력하다라고 해서 처지는 감정보다 더 건강한 감정은 분노하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맘대로 계속 뭐가 잘 안 돼. 좌절이 반복되고 있어. 거듭된 절망과 실패 끝에 무기력해졌어. 여기 가기 전에 내 맘대로 잘 안 될 때 화가 나는 게 더 좋고요. 사건을 터뜨리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무기력으로 안 갈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근데 우리가 분노조차 인격의 어떤 문제로 보거나 갈등이 너무 두려워서 화를 내지 않다 보면 계속 안에서는 사실 참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좌절이 안에서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좌절의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에는 슬퍼서 울어버리거나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한테 막 탓을 해서 공격해버리거나, 때에 따라서 그 공격의 정도가 범죄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세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막 분노해버리거나,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무기력증까지 안 갈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요즘 번아웃 증후군이 유행이라고 해요. 현대인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인간사의 발달로 경험해보고 싶은 좋은 것들이 많은 와중에 생존해야 되는 조건들은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볼 만한 특별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더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거든요. 이거 자체가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더 해야 할 게 많아서 자꾸 나를 막 양떼 몰듯이 몰아. 더 부지런해야 돼야 돼. 너가 이것까지 해내는 것이 훌륭한 거야. 사실 근데 이게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주입하면서 이걸 못 해내는 너는 한심해. 쟤는 했는데 왜 넌 못해? 그럼 번아웃이 되면 그게 그냥 무기력이에요. 더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무기력으로 점프해버리거든요. 또 내가 요즘 몸이 좀 체력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혹시 밥을 좀 잘 안 챙겨 먹었어. 지금 운동을 좀 많이 안 해서 체력이 떨어졌어. 그러면 심리적인 것도 따라가요. 체력이 떨어졌어. 밥을 잘 안 챙겨 먹었어. 내 환경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건강하도록 만들지 않았어. 그러면 두세 가지 일밖에 안 하는데 금방 무기력증이 올 수 있죠. 기운과 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든지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진 않나? 도움을 받으면 될 건데, 문의하면 될 건데, 한번 전화 한번 하면 될 건데, 이걸 다 혹시 내가 싸질머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싸질머지고 있어도 무기력증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무기력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좀 정리가 되셨어요? 일단 좀 화내고 울고 누군가에게 원망도 해보고 갈등도 일으켜보고, 근데 이게 좀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또 해법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좀 다음에 가서 얘기를 나눈다 하더라도요. 그것과 혹시 내 체력, 내가 돌봐야 될 것들, 신체적인 걸 돌보지 않는 건 무엇인지, 더 막 욕심을 내면서 나를 번아웃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이 바라는 나로 살고 있지 않은가가 이제 또 두 번째 던져볼 질문인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에리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이제 에리 프롬의 책이에요. 사실 에리 프롬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랑의 기술? 이 책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것 말고도 정말 내면에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많이 남긴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이게 또 최근에 번역돼서 이렇게 출간이 된 건데, 저는 저기서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들을 많이 봤어요. 왜 순순히 따라야 하지? 왜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자료를 많이 남겨놓은 거죠. 연구 자료를.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도 그 얘기예요. 너 네 삶을 살고 있어? 질문을 던지는 건데 거기에는 관습, 풍습, 도덕, 윤리,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세상의 어떤 가르침, 여기에 도전을 해요. 시키는 거니까 그냥 하라는 것이 지속되면 그게 무기력해져요. 왜 시키는 대로 그냥 해야 되지? 의심을 하고 거기에 도전하고 혁명적으로 도발하려는 그 의지가 무기력을 막아요. 왜요? 왜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까? 사실은 분노랑도 연결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싸워야 돼요. 싸우는 힘이 무기력을 막습니다. 근데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린 무기력해져요. 그걸 에리 프롬이 굉장히 말해주고 있어요. 남이 바라는 나라는 게, 그 남이라는 게 보통은 부모, 내 형제, 상사, 권력을 쥐고 있거나 나에게 먹고 사는 걸 도와주는 존재들한테 대들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죽이죠. 그 삶이 지속되면 우린 사실 무기력해요. 우린 내면에 자유의지가 100% 있고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나 장미로 태어났으니까 장미로서 뽐내고 싶고, 나 개나리로 태어났으면 개나리를 뽐내고 싶고, 개나리답고 장미답고 황소답고 거북이다운 것이 본능으로 절절절절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 흘러나옴이 차단됐어. 사회가, 아까 말한 윤리가, 도덕이, 풍습이, 관습이, 공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권력, 힘, 이런 것들이 나의 절절절절 흘러나오는 내 에너지를 차단하는 순간 이건 무기력으로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내 욕구, 내 생동감, 내 설렘, 이런 것들이 막 뿜뿜뿜 뿜어져 나와야, 사실 미친 듯이 뿜어져 나와야 무기력으로 안 가요. 만약 내가 무기력증에 오래 시달리고 있다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내가 내 방식대로 존재하고 내 고유성이 뿜어져 나오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진 않나?
내 방식과 내 의견과 내 색깔이 나오는 걸 재단하는 존재가 옆에 있나? 혹은 내 안에 벌써 어떤 무시무시한 상사가 자리 잡아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서 큰일 나. 너 이렇게 하면 혼나.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건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를 끊임없이 조정하려고 하고 혼내려는 존재가 만약에 내 마음 안에 있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건 100% 당신의 무기력을 양산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이 너무 빠르게 달려가고 자꾸 또 뭘 해야 할 것 같고 더 이루어야 할 것 같고 경험해야 될 것 같은 경쟁심에 혹시 나를 푸시하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무기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맞는가? 나 그냥 쉬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요즘 좀 지쳤네. 힘이 없어. 잠시 내려놓자. 그런데 왜 잠시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인이 배겨서 남들이 자꾸 다 하는 것 같아서 습관적으로 계속 풀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무기력이라고 이름 안 붙이시면 좋겠어요. 나 충전이 필요해. 쉬고 싶어. 난 지금 쉴 때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조급한 마음에 혹시 많은 것들을 좀 미루고 살았어. 누굴 부양하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뭐 이런 등등으로 나를 좀 잃어버리고 산 지 오래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각이 일어난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미루고 싶지 않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라고 마음이 생기다 보니 막 마음이 너무 급해진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점을 너무 높이 잡은 거죠. 근데 그걸 막 3개월 안에 달성하겠대. 뭐 1년 안에 달성하겠대. 잘 뜯어보면 이거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한 10년짜리 과제인데, 너무 조급한 마음에 분별력이 떨어져서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한 건 아닐지,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와 도달해야 될 목표 사이에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빨리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지금의 나와 내가 도달해야 될 어떤 지점을 끊어서 살펴봐야 돼요. 정확하게 잘 팩트 체크를 하셔서 3개월 안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건 어디지? 1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어디지? 이게 쌓여서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갈지를 먼 미래의 비전과 빅피처와 지금 나와의 세분화된 간격,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계획을 짜시면 무기력으로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스몰 스텝이라는 표현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결국 큰 성취가 되는 것이니까 작은 성취를 빨리빨리 맛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작전을 작은 성취를 맛볼 수 있게끔 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작은 성취가 빨리 느껴지도록 주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이 협력할 사람이든 나를 도울 사람이든 정보나 계획들, 자료들이 나의 작은 성취에 유리하도록 만들어내시면 무기력으로 안 가실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있거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모든 문제를 자꾸 자신으로 귀결하려는 좀 습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뭐든지 다 내 문제고,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못나서 이런가 보다, 이런 쪽으로 귀결하려고 하실 때마다 찬물을 그냥 막 끼얹으셔야 돼요. 그거 다 틀린 생각이거든요. 분명 나에게도 원인이 있고 주변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나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날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문제 삼는 것이 나쁜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냥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매몰되거나 휩쓸려서 결정을 빨리 내려버리지 마시고 잘 뜯어서 일기 쓰듯이 한번 써보세요. 여기까지는 내 문제네, 여기까지는 남편 문제네, 여기까지는 아내 문제네, 여기까지는 부모님 문제네, 여기까지는 이웃집 3층 문제네, 여기까지는 우리 상사 문제네. 이런 식으로 한번 명확하게 상황을 좀 보시고요. 환경, 그냥 창문 한번 열어서 깨끗한 공기 한번 들어왔는데, 찬바람 한번 쐈는데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책상 위치를 바꿨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문제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느끼는 메시지니까 분명 메시지는 맞는 거예요. 문제라면 또 문제인 거죠. 문제라서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객관화해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이 훨씬 더 자유로워져야 돼요. 편견 없는 자유, 그런 사회에
문화, 풍토가 생길수록, 그래서 등급, 계급, 우열, 비교하고, 누가 더 못나고 누가 더 잘나고, 더 우월하고, 이런 것들은 열등하고, 이런 기준이 점점점 사라질수록 무기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혹시 오해하고 있고 공부하면서 자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면서 사회를 같이 함께 다른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도성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고, 편견 없이 우리 자유롭게 같이 살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을 지켜주고 존중해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협력해보자. 절대적으로 누가 옳으니까 누굴 따라야 하고 이렇게 가지 말아보자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는 건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이 사실 저희에게 준 혜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나쁜 관계를 다 끊어냈어. 끊어내서 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책 읽고 혼자 방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가 기회라는 거죠. 내 의식을 성장시키고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고 내 잠재 가능성을 긍정화시켜서 밖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류하고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체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전 너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술 혼밥이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고립된 것 같지만 고립되지 않은 그 긍정적인 상태에 우리가 앞으로 그 시간에 뭐 할 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 때 내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더 생동감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 앞으로 그런 것들 같이 또 찾아나가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